삶은 자디잔 일상들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나 생애를 세게 흔들어 놓을 기막힌 일은 일상에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인류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거나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죽거나 하는 일이 사는 동안 몇 번이나 일어나겠는가. 인류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이 있었을 테지만 그것이 있기까지 긴 노력의 일상들이 앞서 있었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 부모가 떠나갔을 테지만 그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여러 시간들이 있었을 거였다. 큰 슬픔이나 큰 기쁨을 만나는 순간보다는 평범한 일상들로 이루어진 시간들을 쓰다가 가는 것이었다. 하니 조그만 일상들을 섣불리 대할 수 없었다. 성화에게는 사실 교회당 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그것은 교회당 부근에 있던 마트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아이를 교회당에 내려주고 성화는 차를 돌려 주차장이 넓은 마트에 차를 댔다. 1시간 남짓 아이가 교리를 배우는 동안 거기서 장을 보았다. 그곳에는 쇼핑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저 한두 명이 있는 정도인데 그날은 세일을 하는 날이라서 그랬는지 물건을 사러 나온 이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마트에는 제때에 팔리지 않은 푸성기들이 세일 딱지를 붙이고 주르륵 나앉아 있었다. 성화는 팥값이 올라 음식에 팔을 치지 않은 채 먹고 지내다가 세일 판매대에 헐값으로 내놓은 파 한 단을 확인하고 그것을 카트에 담았다. 언제인가부터 성화는 할인 상품을 사는 습관이 붙어 있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했던 성화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히 생활비를 아끼려는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 30% 할인이라고 표기를 해서 팔았던 상품이 팔리지 않자 직원은 그 위에 다시 50% 할인이라고 고쳤었다. 당일에 먹을 식료품들은 반값으로 할인된 물건들로 골라 성화가 계산을 하러 갔다. 한데 계산원이 50% 할인이라고 붙어있는 세일 딱지를 무시하고 물건을 본래 가격으로 계산을 했다. 성화는 계산원에게 제대로 다시 세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계산대에 서 있던 여자가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여자는 다시 계산을 해줄 바에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짜증스럽고도 주제에 넘은 목소리를 내었다. 성화는 그의 오만 방자함을 응징해주고 싶은 기분이 파락 일어났다. 댁이 무엇인데 물건을 파니마니 건방을 떠는 거요? 당신같이 답답한 여자와는 말이 안 통하니까 사장 좀 나와보라고 해요. 성화가 언성을 높이자 책임자라는 남자가 나왔다. 성화는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때 마트 저편 어딘가에서 성화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선을 팔던 남자가 야유를 보내는 소리였다. 생선 파는 남자가 싸움을 즐기려는 듯 목소리를 보태 계속 야유를 보내고 있을 때 손님들이 왕왕거리며 모여들었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생선 파는 남자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성아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런 가세에 힘입어 책임자라는 남자가 성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 있는 사이 개선한 여자가 계산대 밑으로 몸을 낮추어 제 몸을 숨기고 앉았다. 각자 핏대를 더 높여가는 중에 여자는 숨겼던 몸을 조용히 일으켜 달아나고 없었다. 남들을 실컷 싸우게 만들어 놓고 저는 몸을 피해버린 것이었다. 땅딸막한 중년의 남자가 책임자임에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성아를 제압하려고 고함을 치다가 카멜레온이 변모하듯 갑작스레 누그러진 말투로 태도를 바꿨다. 책임자라는 남자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거슬렸지만 그 틈을 타 성아가 다시 제 입장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문득 성아는 어딘지 모르게 태도를 낮추어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남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일까? 교양 없는 여자라고 힐난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일까? 성아는 애매모호한 변명을 하듯 말하고 있었다. 눈치 빠른 남자가 성아의 저자세를 읽었는지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더니 성아를 쫓아버리려는 듯 다시금 권위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러가며 제 앞에 들어왔다. 남자는 졸렬해 보였다. 자칫 폭력이라도 쓸 태세였다. 마트를 나오며 성아는 싸움을 붙여놓고 달아난 여자를 꼭 한 번은 찾아오겠다고 별렀다. 여자의 머리채를 계산대에서 끌어내어 패대기 치는 상상이 절로 들었다. 일을 저질러 놓은 후 무책임하게 몸을 빼버린 여자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에 돌아온 성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에서 벌어졌던 일을 앞뒤 없이 부려놓았다. 친구는 간략히 성아의 행동에 대해 품평했다. 다음부터는 네 체면을 먼저 따져본 후 행동하도록 해. 성아는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여자의 태도가 방자했으므로 저쪽이 잘못했음이 맞았다.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않은 여자가 무책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가 아픔을 느끼는 것인지 성아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친구가 충고해준 대로 체면은 명예와 비슷한 말이었으나 예와도 상통했다. 성아는 체면이란 것을 허식 정도로 홀하게 여겨왔다. 겉발림에 비중을 두지 않는 자신을 내실 있는 부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성아는 자신이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삼가는 마음 없이 저질러진 행동은 성아를 쓰라림 속에 있게 했다. 마트에서 개선원을 하는 주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류에 속하기에 자신이 말싸움을 벌인 것이라는 후회가 성아를 계속 아리게 했다. 그 후 성아는 마트 쪽으로 가지 않았다. 하여 여자가 아직도 그 마트에서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시간이 흘러 여자의 얼굴 생김조차 가물가물해졌을 때 성화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여자를 보게 되었다.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운 성화는 초록색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를 본 것은 그때였다. 성화 옆에서 똑같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자가용 안에 그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뒷좌석의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나갔다. 또 한 번 그 여자를 보았던 곳은 들길 부근에 있던 다세대 주택에서였다. 건물은 도로 쪽으로 모서리가 돌출되어 있어 다소 위험해 보였다. 여자는 그곳으로 이사를 들어가는가 보았다. 다세대 주택은 주차 공간을 거의 가지지 않은 듯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한복판에 이삿짐 트럭을 버젓이 세워놓고 여자가 건물의 지하로 짐을 날랐다. 지나가던 차들을 모두 정지시킨 여자의 짐 트럭은 도로를 떡하니 차지한 채 다른 차들의 통행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 살림을 빼내고 있었다. 짐트럭 못미처에 차를 정차하고 성화는 건너편 차들이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용달차에서 자잘한 짐들을 꺼내고 있던 여자는 치렁한 치마를 입고 있었다. 아슬아슬 발에 밟힐 것 같은 긴 치맛자락을 땅에 질질 끌며 여자가 세간을 꺼내어 지하층으로 내려갔다. 살림이 궁핍해져서 그곳으로 이사를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칸방에 살다가 돈을 모아 다세대 주택이라도 얻어서 들어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주택의 모서리가 통행하던 차들에 여러 번 부딪혔나 보았다. 모서리가 부서진 자리에서 시작된 금은 벽을 타고 쩍 갈라진 후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세대 주택의 모습은 몇 년 전 물난리가 났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한 남자가 잠방이를 걸친 채 다세대 주택의 지하에서 지상으로 조급하게 들락날락했다. 지하층에서 물을 퍼내느라 남자는 자신의 호바지가 흠씬 젖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집안에 괜 물을 퍼내려면 여자의 긴 치맛자락이 물속에 오래도록 끌려 다녀야 될지 모를 일이었다.